거민제도를 보겠습니다. 이 거민제도도 원래 15회 때까지는 아주 지속적으로 출제했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계약서의 거민제도라는 건 그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거민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거민계약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의제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민제도가 유명무실했어요. 그래서 15회 시험 이후에는 18회, 24회에는 낸 적이 없습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자는 거민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예요. 그러면 매매나 교환으로 체결했다. 그럼 이전등기 할 때 거민받은 계약서 내야 되죠. 증여는 당연히 소유권 이전 계약이 맞아요. 거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이전등기 한다. 거민 받을 일 없죠. 그리고 경매로 만약에 이것도 촉탁으로 넘어가죠. 근데 경매는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탈세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매도 거민을 받지 않아요. 근데 판결에 의한 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거민 받아오셔야 돼요. 판결서에 거민 받아오셔야 된다. 그래야 이전등기 촉탁을 해줘요. 판결은 그래서 규제사항 중에 빠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한다.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등기 되고요. 또 우리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를 판결로 취득해요. 그래도 농지 취득자증명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판결은 거래 규제 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민 대상 매매, 교환, 증여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 판결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거든요.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거민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언제나.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면 거민이 의제되죠.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아도 거민이 의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나머지 거민의 절차거든요. 거민의 관할은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될 겁니다. 부동산 소재지다.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신청은 거민은 공동 신청이 아니에요. 당사 중 1인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사라든가 변호사, 법무사 이들이 거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개업공사는요 거민 권한이 있어요. 계약서를 썼다면 직접 이건 거민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종전에는 법무사가 거민을 많이 신청했죠. 자, 그래서 신청은 당사 중 1인이 하면 되고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때 거민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요 실질적 심사권 없어요. 계약 내용이 적합한가, 계약 금액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심사권 없습니다.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심사하여 지체 없이 거민당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민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거민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 거래 당사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목적 부동산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계약의 연, 월, 일 들어가 있어야 되고 대금의 정산평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기업공사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교재 지금 현재 이 거민계약서 필수기 사항이 교재 550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550쪽에 맨 밑에 거민 신청 서면의 제출 이랬죠. 이 부분에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있는데요. 당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목적 부동산이 있고요. 목에 동그라미. 계약 연월이 있는데 계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 다음에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에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자에 동그라미. 대금할 때 대. 부동산 개업공사가 있을 때는 부동산 개업공사. 개업공사 할 때 개자에 동그라미. 개.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기한. 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래서 이게 당, 목, 개, 대, 개, 조로 기억할 거예요. 종전에 우리 이 개업공사를
중기업자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종전에는 요거 암기가 중자로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당목계대 중조예요.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목계대 계조, 당목계대 중조 이렇게 얘기할 건데 중이 좋아하시는 거. 스님을 비하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에요. 당목과 계대를 좋아하신다. 당목하면 뭐 기억나세요? 아지. 계대는 가리.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거 거민제도는 요즘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죠. 근데 왜 이걸 암기하느냐 하면요. 이게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말만 틀릴 뿐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통 기재 사항이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통 신고 사항하고 이거와 똑같아요. 당목계대 계조로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기초지만 요거 미리 짚고 갑니다. 자, 그래서 거민계약서 필수기재 사항과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말만 틀릴 뿐 똑같다더라. 공통 기재 사항이. 그래서 당목계대 계조로 암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의 거민제도 이런 거라는 거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죠. 제재는 후의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럼 552쪽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 이제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등장했죠. 그래서 원래 민법에서 먼저 들으시고 저한테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언제나 진도를 먼저 나가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금 워낙 분량이 많아서 진도 빼기도 바쁘셔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갑니다.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민법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겹치는 부분이 부동산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요게 세 가지가 겹치고 있는데 완전히 겹쳐요. 이 부분을 출제 각도가 틀리죠. 우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출제하고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